북저널리즘 위켄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MC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아람 에디터입니다. 네, 현재를 해설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소식을 살펴보는 위크엔드. 이번 이야기는 신아람 에디터가 준비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 사실. 그쵸.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됐다는 게. 맞아요. 미래를 전망을 해야 되는데 과거 이야기를 좀 들고 와버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 판결을 좀 짚어보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네. 미래의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왔습니다. 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사실 우리 사회가 좀 해결하지 못한 굉장히 오래된 문제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요거 이야기하려면은요, 정말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네. 이게 처음 판매가 시작된 게요, 무려 1994년부터예요. 되게 오래됐네요. 그쵸.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안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보통 화장품 살 때 아이 피부에도 뭐 순하게 잘 맞아요 안전해요. 하면은 얘가 내 피부에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켜주지는 못하더라도 내 피부에 해가 될 일은 절대 없겠구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광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1년에 이상한 일들이 발생을 하죠. 네. 사람들이 갑자기 폐가 굳는 병에 걸려서 네. 자꾸 병원에 입원을 하고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거는 원인이 될 만한 게 없는데 네.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인으로 지목이 됩니다. 근데 2011년에 이게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가 어찌됐든 피해 받은 거다. 피해다. 그쵸. 라는 요거를 먼저 이제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벌써 3년이 걸렸습니다. 2014년 3월에 처음으로 공식 피해 판정을 내려서 그때부터 구제에 나선 거예요.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7년도의 일이었습니다. 이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때쯤에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2014년에서 이제 네. 8년 사이에 네네네. 이제 엄청나게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게 판매된 지 얼마 안 된 상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년 가까이 된 제품이 이제서야 막 이제 해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 정도로 좀 오래된 거네요, 사실. 맞습니다. 자, 제품이 처음 판매되기 시작한 지 30년 가까이 된 거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관련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가습기 피해자 분 중에 한 분이 옥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1심에서는 졌어요. 2심에서는 배상해라 판결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다른 이제 2심에서도 옥시가 항소를 하면은 또 엎어질 수 있잖아요. 네네. 요거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맞다. 확정 판결을 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500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500만 원이요? 이건 좀 그렇네요. 네, 이게 뭐 돈 액수로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안 되지만은 네네. 그래도 좀 그분들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사실 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 나면 아니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요. 오히려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물론 혜림 MC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작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뭐 치료비라든지 등등등등 뭐 이제 병을 앓으면서 발생 여러 가지 손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거는 다 빠지고 위자료만 들어있는 금액입니다. 네. 이걸 소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까지 다 걸렸다가는 뭐 이거를 입증해라. 저거를 그쵸, 그쵸. 할 입증해라. 게 많죠. 예,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기 십상이겠다. 우리가 이기는 게 판결에서 책임이 있다, 배상을 해라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 판결을 받는 게 중요하니까 다 빼자 네. 하고선 위자료만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다라는 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 판결이 네. 두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이 가습기 살균제 제조 및 판매사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경증 피해자들에게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을 해줬다라는 점이 좀 네. 의미가 있거든요. 이게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병을 앓게 됐다라고 해도 네. 엄청 막 중병에 걸리고 그리고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평생 기침을 달고 살아야 돼요. 제가 평생 뛸 수는 없어요. 죽지는 네네. 않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후자에 해당하는 거를 경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는 지금 우리는 이때까지 중증, 경증 이런 말만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2017년 이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피해자들을 등급으로 나눴어요. 좀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좀 거북하네요, 사실. 그쵸. 사람을 이게 네. 피해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등급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맞습니다. 네. 이게 상품의 품질을 나눌 때 등급제를 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수능 얼마 전에 봤는데 에이. 성적에도 등급제를 쓰죠. 그쵸. 근데 이게 이제 행정 편의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맞아요.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에 폐지되기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들이 쌓아왔던 장애인 등급제. 네. 이것도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 것이잖아요. 그쵸. 이게 생각해보면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눈다라는 게 얼마나 비인간적인가.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나눴었어요. 일단 1, 2단계까지는 인과관계가 높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에 이 네. 병에 걸렸고 이거는 굉장히 관련성이 높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게 1, 2단계고요. 네. 3, 4단계는 인과관계가 낮다라고 판명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인과관계가 낮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원래부터 지병이 좀 있으셨던 분들. 그쵸. 예. 네. 그리고 원래부터 좀 몸이 안 좋거나 그럴 만한 환경에 놓여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꼭 정말 이 살균제 때문에 그런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인과관계 낮음 해서 3, 4단계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굉장히 약해요. 그 살균제가 없었으면은 그냥 약한 채로 쭉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살균제 때문에 더 약해진. 그쵸. 더 약해져서 더욱더 생활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3, 4등급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억울한 면도 있을 것이고 그쵸. 뭐랄까 분통이 터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거예요.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던 김옥분 씨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고기도 아니고 사람을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더라 라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옥시가요. 1, 2등급까지는 인과관계가 강하게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으니 배상을 했습니다. 근데 3, 4등급에는 배상을 하지 않고 버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옥분 씨 같은 경우에는 안 되겠다. 나 이거 옥시한테 책임이 있다라는 거 인정을 내가 받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소송까지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이번 이 소송의 좀 판결로 인해서 3, 4등급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된 셈이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서도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요. 살균제 제조 판매사가
직접 소비자한테 배상을 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부분도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여기까지는 가름말을 타서 인과관계가 강하다. 여기부터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했으면은 그 나라가 타준 그 가르마에 따라서 배상을 하고 안 하고 그냥 기업은 거기에 맞추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직접 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인과관계를 입증을 해내면은 네. 나라의 가름마하고 관계없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줄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미는 굉장히 있어 보여요. 정말 이 위자료만으로 이제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인과관계가 인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 배상 청구를 한다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500만 원이면은 그 소송을 지리하게 이어오는 동안에 그러니까요. 들었을 시간 그리고 마음씀 네. 그리고 뭐 돈 뭐 이런 너무 것들이 힘들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생각으로는 법원까지 왔다 갔다 하는 택시비만 해도 그쵸. 아니 그리고 사실 예. 우체국 들리고 그런 것도 그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리고 사실 괜히 그 어마어마한 서류 더미를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겠으나 그걸 들고 법원을 왔다 갔다 해본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사람의 인생을 굉장히 피폐하게 그쵸. 만들거든요. 힘들죠. 네. 아니 직장인이 법원에 소송 한번 걸리면은 연차 아유. 다 쓰고도 모자라요. 그쵸.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정말 소송만이 방법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좀 다른 좀 해결 방법은 없을까? 막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근데 일단 다른 해결 방법을 찾으려면은 합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먼 일입니다. 합의가요? 예. 일단 피해 질환 그리고 범위 요런 걸 인정하는 것부터가 그쵸.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기업 입장에선 이걸 인정하는 순간 저희가 피해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꼴인데 그쵸. 그렇게 되면은 기업 이미지 실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산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버티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김옥분 씨가 승소를 한 건 옥시고 네. 옥시 제품은 PHMG라는 물질이 핵심 물질입니다. 근데 요거는 확실하게 인과관계가 강하게 있다라고 이미 입증이 된 물질이에요. 네. 그런데 SK케미컬 그리고 애경 요런 데서 나왔던 제품들은 네. CMIT 혹은 MIT 혼합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한때 아이들용 물티슈에도 쓰여졌다라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물질이에요.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동물 실험에서 폐섬유화 그러니까 폐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러한 그 증상이 발견되지가 않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있다 땅땅까지는 아직 안 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제품들을 사용했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한다고 해도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쪽 기업 입장에서는 버틸 만한 근거도 되는 셈이라 가지고 네. 사실 합의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쪽이 합의를 해줘도 모자랄만 해야지 기업이 합의에 나올 법도 한데 그쵸. 예,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요. 네. 민간기구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정부하고 기업단에만 맡겨두면 안 되겠다. 네. 민간에서 나서가지고 좀 조정을 해보자. 이렇게 사태가 길어지는 게 피해자들한테는 당연히 좋지 않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고 기업 이미지에도 계속 상처가 나니까 좋지 않지 않니? 그쵸. 조정을 좀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민간기구를 만들었는데 결국 한번 합의하면은 기업이 그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 한번 합의하고 털겠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위험하죠. 또 동의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결렬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양자 간의 입장차만 계속 확인하면서 이 문제를 질질 끌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사실 뭐 담배 회사가 인정하는데도 그쵸.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쵸. 이게 네.
단기간에 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걸지도 또 모르겠지만 뭐 기업이 지금 발생시킨 피해가 네. 지금 뭐 적은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뭐, 네. 뭐 탄산음료 많이 먹어서 비만 됐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 몇천 명이 그러니까요. 피해자니까요. 네. 그것도 심지어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를 누가 쓰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대부분 이제 아이 있는 집 그리고 맞아요. 이제 임산부들 그쵸? 이런 분들이 정말 거동이 많이 이제 썼어요. 힘들거나 네. 뭐 그런 분들도 많이 썼을 텐데 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뭐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먼저 네.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맞습니다. 들었거든요.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게요. 왜 썼을까? 아,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졌는데 네. 평소에도 기침을 많이 했으니까 그쵸. 임신하고 감기 걸리면은 약도 잘 안 먹으려고 할 텐데 어떡하나. 가습기 깨끗하게 써야지. 깨끗하게 쓰려면은 그러니까요. 살균제 넣어줘야지. 이런 마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족을 지키려고 했던 행동들이 네, 다 이렇게 맞아요. 됐으면 얼마나. 네.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 피해자가 5,041명입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사회적 참사라는 말의 무게가 그쵸. 정말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음. 일이었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업 이미지라는 것 그리고 책임을 네. 한번 인정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도 눈덩이처럼 뭔가 소송이 불어날 수 있다라는 불안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를 키울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네. 굉장히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오피오이드 사태인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 음. 김혜림 MC가 작년에 북저널리즘 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데일리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신 바가 있죠. 맞아요. 이 오피오이드 지금 우리가 미국을 생각했을 때 항상 그 문제가 되는 마약 문제, 펜타닐, 진통제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체 어디서 처음 시작을 했을까? 네. 왜냐하면 뭐 아프다고 해서 이거 펜타닐 좀 받아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이게 그럼 어디서 이제 처음에 발견이 됐느냐? 왜 네. 사람들이 이렇게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에 목숨을 걸게 됐느냐? 네. 이게 사실은 제약회사 그리고 뭐 거대 약국 기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 약들을 처방을 하고 그쵸. 그런 데에 있어서 로비도 하고 네. 사실 의사랑 짜고 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 약들을 정말 많이 팔았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 오피오이드가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양귀비. 그쵸. 모르핀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이제 제약회사들 그리고 거대 이제 약국 체인들 이런 데들이 이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게 이제 판결이 나가지고 이제 한화로 19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합의금을 좀 지급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예. 저희 오늘 500만 원짜리 판결로 그러니까요. 이야기 시작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진짜.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뭐냐면 지금 오피오이드 사태가 미국에서 안 끊기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국가에서 이제 지출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도 너무 많고 네. 사실 그 기대 수명이라고 하죠. 네네. 100년 만에 감소를 했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21세기 기대 수명이 그러니까요. 감소한다는 게 말이 심지어 되냐. 미국에서 그러니까요.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고 관련해서 또 판결이 나오게 되고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기업 이 아편 즉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열심히 팔아서 부를 축적했던 그 기업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그 퍼듀파마 네. 굉장한 이제 돈을 가지고 있고 네. 굉장한 인맥과 어떤 네. 네트워킹을 하던 기업이었는데 정말 로비에 로비를 해도 어쩜 저렇게 로비를 잘하나. 그러니까 거의 로비 회사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 정도의 네. 근데 이제 파산을 했죠. 파산 합의금을 내고 이제 21년 9월에 이제 해산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거는 뭐랄까 여러 가지 생각을 정말 하게 합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한국과 미국이 어디서 다른가? 물론 지금 미국은 아직도 이 오피오이드 사태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서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사이에 그 정상회담에서도 펜타닐이 주요 의제로 오를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미국은
이런 식으로 책임을 물었다라는 게 다른 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물론 인과관계 입증이라는 거는 필요합니다. 잘못이 정말 있나? 시시비비를 딱 그쵸. 가려가지고 이제 그 책임자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요. 사람이 계속해서 죽고 있잖아요. 이건 맞아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조금 더 본질적인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이런 제품을 안 냈으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굳이 억울하게 죽을 일도 없었을 테고 네. 저는 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이거 실험하느라고 지금 죽어나간 네. 동물 쥐만 해도 몇 마리일까. 맞습니다. 이걸 미리미리 해서 좀 책임감을 갖고 했으면 이런 식으로 되진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도 우리 혜림 MC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합니다. 혜림 MC 혹시 영원한 화학 물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이 후라이팬에 있는 네네. 거라고 들었던 네, 맞아요. 그 코팅할 때 쓰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테프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네. 이 영원한 화학 물질로 만든 그 코팅제인데요. 우리 테프론 후라이팬 하면은 아무리 내가 요리를 못해도 똥손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그냥 매끌매끌한 그 표면으로 계란 후라이를 후라이팬에 눌러붙지 않게 구울 수 있다. 이런 마법의 물질로 알고 있죠. 네. 그런데 이게요, 실은 인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데 분해도 되지 않고 자연계에 거의 영원히 남는다 해서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리우는 아주 무서운 물질이에요. 네. 실제로 이 문제가 처음 불거지게 된 게요. 1998년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한 농장에서 젖소가 떼죽음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그 근처를 이렇게 둘러봤더니 글로벌 거대 화학기업 듀폰사의 폐기물 처리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 여기서 뭘 내버리고 있길래 젖소들이 이렇게 때려 죽었나 하고 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원한 화학 물질이 이제 배출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원한 화학 물질을 만들어서 팔아온 기업이 듀폰사, 3M사 뭐 이렇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기업들도요. 알면서 숨겨왔어요. 정말. 네, 알면서 이게 몸에 정말 안 좋고 암을 발생시킬 수 있고 선천성으로 이제 그 태아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숨겼다라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었고 이게 소송으로까지 가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들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그렇고 이번 그 오피오이드 사태도 그렇고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영원한 화학 물질 사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잘 모르는 걸 책임감 없이 팔아오는 것에 너무 익숙한 것 아닐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어떠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 화학 물질들이 어떠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무턱대고 팔아온 게 맞아요. 이런 문제들을 발생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요즘에 열광하고 있는 이 생성형 AI 이것도 화학 물질은 아니지만 얘네가 왜 이렇게 똑똑해지는지 그 중간 과정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쵸.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무서운 일이 아닌가 이런 걱정까지 하게 됐습니다. 네. 아니 사실 그 제가 관련해서 그 듀폰사의 그 영원한 화학 물질 관련한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영화도 정말 잘 됐죠. 앤 해서웨이 나온 네, 맞아요. 다크 맞아요. 워터스라는 네, 영화인데 맞습니다. 그거 보면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네. 전 되게 서늘했던 그 이미지가 젖소들이 되게 그 들판에서 이렇게 놀고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죽어버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보이니까 사실 이게 정말 작은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옛날에는 방사능 같은 거 이제 처음 발견을 했을 때 야 이거면 암세포가 죽어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의사들이 신났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쓰다가 보니까 야 이게 사람도 죽이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발견들에 조금씩
좀 거리를 두고 네. 시간을 두고 보게 네. 된 것인데 네. 기업들한테도 좀 그런 식의 책임감이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좀 같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뭘 잘 모르고 하는 행동들, 모르고 하는 영리 활동들이 얼마나 끔찍한 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이제는 좀 깨달을 법도 한데. 그러니까요. 라는 이렇게나 생각이, 네. 많은 좀 네. 사건들이 있었으니까요. 네네. 네. 이 모쪼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조금씩 이제 진전이 보이는 것도 같아서 네, 좀 다양한 생각이 드는 가습기 살균제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내일 이슈는 이제 제가 준비했는데요. 최근에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주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이 전쟁과 관련해서 돌연 영국의 언론 가디언이 2002년에 게시된 한 기사를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참 이건 또 무슨 성인가 싶은데요. 네. 정말 다양한 이제 단계들을 거쳐왔죠. 제가 방금. 네. 이게 또 어떤 소식일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저널리즘 위크엔드는 북저널리즘 웹사이트와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내일도 위크엔드에서 만나요.